비대면 8주차 조직학 수업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다기능 부착 당 단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었는데요. 자, 다기능 부착 당 단백질은 주로 가지를 친 구조를 하고 있고요. 자, 얘의 역할은 세포를 세포 바깥 바탕질에 붙여주는데 중요한 역할. 이 세포와 세포 바깥 바탕질은 결합 조직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세포랑 세포 바깥 바탕질이 다 따로 놀지 않고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이 라미닌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다기능 부착 당 단백질인데, 그 중에서도 이 세포막에 있는 인테그린과 부착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인테그린. 자, 요게 세포막에 있는 일종의 막단백질인 인테그린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자, 요 그림은 우리가 많이 봤었죠. 세포막이 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뭐 특별한 아이들만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막단백질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표적 세포를 운반한다 하면서 그 막단백질이 인테그린인데, 그럼 보시게 되면 여기가 지금 파이버들이죠. 콜라겐 파이버. 여기 보시면 콜라겐 파이버. 얘네들과 자, 이 인테그린을 연결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줘요. 자, 이런 커넥틴 글리코프로테인 연결해주는 당 단백질. 자, 이런 것도 일종의 라미닌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부착 당 단백질은 부착 당 단백질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여기 보시면 가지를 친 구조를 하고 있어요. 자, 글리코프로테인, 요게 당 단백질이에요. 글리코프로테인 컴플렉스 위드 롱 폴리사카라이드. 자, 요게 다당류란 얘기예요. 폴리사카라이드라는 게 다당류, 단당류가 3개 이상 합쳐진 다당류. 그래서 긴 연결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이 당 단백질이 연결이 돼서 다당류를 형성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게 다 어쨌거나 다기능 부착 당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런 인테그린과 이런 섬유들, 단백질 섬유를 연결하는 아이들도 있다. 라미닌,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결합 조직의 종류입니다. 자, 고유 결합 조직, 커넥티브 티슈, 요거의 분류예요. 자,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세포 바깥 바탕질, 그거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단백질 섬유랑 무형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거 플러스 세포의 농도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 총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루즈 커넥티브, 성긴 결합 조직. 우리가 이렇게 막 느슨하게 되어 있는 구조를 성글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긴 결합 조직. 그다음 두 번째가 치밀 불규칙. 막 촘촘한데 되게 규칙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치밀 규칙입니다. 촘촘한데 되게 규칙적으로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요. 그러면 3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질기고 단단할까요? 네, 정답은 치밀 규칙이겠죠. 자, 그럼 각각의 어떤 이 결합 조직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성긴 결합 조직으로 루즈 커넥티브 티슈입니다. 자, 많은 무형질. 일단 이 무형질이라는 것은 뭐다? 무색의 투명한 거대한 분자. 그리고 이 무형질은 뭐를 채워준다? 뭐를 채워줘요, 여러분? 우리가 세포가 있고요. 세포 바깥 바탕질에 뭐 여러 가지 단백질 섬유가 있었죠. 그런 공간들의 빈 부분들을 채워줘요.
그다음에 연결해주고, 그리고 물과 친하기 때문에 어떤 결합해서 이렇게 조직의 압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 이런 무형질과 세포 성분은 많고 이런 단백질 섬유는 거의 없는 경우 성긴 결합 조직이에요. 가장 흔하고요. 신체에 광범위하게 분포합니다. 주로 조직 간 공간을 채우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창자 감막이에요. 창자 감막이 뭐냐면 우리 신체 내부에 있는 장기를 고정시키고요. 그 다음에 장기 간의 어떤 구역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창자 감막이에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렇게 막 빽빽하게 들어차 있지 않기 때문에 유연성이 많아요. 반면에 이제 질기고 단단한 느낌은 좀 적겠죠. 어쨌거나 무형질이 많고 세포 성분 많고 대신 섬유, 파이버들은 거의 없다. 자, 두 번째 치밀 불규칙입니다. 덴스 일레귤러. 무형질과 세포 많이 없고요. 아까 성긴 결합 조직에서는 무형질과 세포가 많았는데 얘네들은 세포가 많이 없어요. 세포가 있더라도 섬유 모세포 정도. 자, 근데 이제 섬유 단백질 많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다? 불규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작위로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방향성이 없는 섬유 단백질이 아주 많이 있다. 자, 피부에 진피, 표피 다음에 진피예요. 그 다음 피하 지방. 근데 그 진피에 많고요. 기관 주머니 등과 같이 주로 기관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찢김 방지의 기능. 뭐 이렇게 내 조직이 찢길 수 없도록 하는 데를 이제 막아주도록 하는 데에 이 치밀 불규칙을 쓰고요. 모든 방향에서 오는 외부의 힘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성긴 결합 조직 같은 경우에는 무형질이랑 세포 성분은 많지만 이 파이버들, 섬유, 파이버들, 단백질 섬유들은 부족하다. 그래서 뭐 콜라겐, 엘라스틱, 레티큘러 파이버들이 거의 없다. 근데 성긴 결합 조직이 가장 흔하고 신체에 광범위하게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연성이 많고 많이 비어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치밀 불규칙 같은 경우에는 무형질과 세포가 많이 없고 대신 있더라도 섬유 모세포고 파이버가 많은데 무작위로 방향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진피나 기관 주머니 이런 데에 많이 싸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치밀 규칙입니다. 덴스 치밀 하다라는 얘기죠. 덴스 레귤러 규칙. 자, 마찬가지로 무형질 및 세포는 거의 없어요. 여기도 파이버가 많단 말이에요. 자, 단백질 섬유들이 많은데 자, 어떤 특징을 가지냐? 거의 완전한 평행의 섬유예요. 그래서 착착착착착 일렬로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겨요. 자,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느냐? 치밀 규칙 섬유 결합 조직은 인대, 힘줄 이런 근골격계에서 강한 연결을 제공할 때 한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에 저항하는 이런 인대나 힘줄에 이런 치밀 규칙 섬유들이 많이 포함이 된 거예요. 치밀 규칙 결합 조직이 있겠죠. 고유 결합 조직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있고 각각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이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성긴 결합 조직 같은 경우에는 창자 감막, 그 다음에 치밀 불규칙 같은 경우에는 어디였어요? 기관 주머니, 그리고 진피, 그 다음에 뭐 요런데, 그리고 치밀 규칙 같은 경우에는 인대 힘줄 이렇게. 그래서 가장 질긴 거는 누구다? 치밀 규칙이 가장 질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유연성이 가장 좋은 것은 성긴 고유결합 조직, 성긴 결합 조직이 많습니다. 자, 아까 라미닌을 얘기하면서 제가 그게 라미닌이 뭐였어요?
다기능 부착 당 단백질이었는데 그 라미닌이라고 하는 애는 인테그린이 막단백질, 인테그린과 다른 어떤 콜라겐 파이버와 연결할 때도 사용을 했고요. 또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돼요. 자, 그걸 보려고 준비를 했고요. 세포 바깥 바탕질의 한 형태로 상피 바로 아래에 위치를 합니다. 자, 바닥판 혹은 바닥만, 막,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혹은 메이젤 라미나. 요거죠, 요거. 요게 바닥 막. 자, 상피가 여기 있고 누가 연결시켜주고 있다? 인테그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포 바깥 바탕질의 한 형태로 상피 바로 아래에 위치되어 있고요. 인테그린에 의해 상피와 연결되고 그 아래 섬유성 구조물인 그물판, 레티큘라 라미나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보시게 되면 자, 요거를 확대해서 봤어요. 자, 얘도 확대해서 보니까 이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 자, 지금 보시면 자, 얘를 확대했고 요 동그라미도 확대했어요. 어차피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확대해서 본 거예요. 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타입 2 콜라겐 파이버. 일단 요 노란색. 얘가 타입 2 콜라겐 파이버죠. 죄송합니다. 요런 거. 보라색. 보라색 콜라겐 파이버들. 요런 것들이 다 콜라겐 파이버입니다. 자, 그 다음 라미닌은 뭐냐? 라미닌 얘예요. 라미닌. 자,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얘가 프로테오글리칸이에요. 무형질이죠. 무형질. 프로테오글리칸, 글리코스 아미노글리칸, 뭐 부착 당단백질, 라미닌도 뭐 다 무형질에 포함이 되네요. 자, 그러면은 이 라미닌은 도대체 무슨 형태를 띠고 있느냐, 뭐를 해주느냐 보시게 되면 라미닌은 자, 얘도 연결하고 있고요. 타입 2, 타입 4 콜라겐 파이버, 그러니까 콜라겐 파이버도 연결하고 또 누구를 부착시키고 있다? 글리코스 아미노 글리칸도 연결시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결합 조직 내에 세포와 세포 바깥 바탕질에 있는 이제 프로테오글리칸과 결합시키는 부착 당 단백질. 여기도 지금 프로테오글리칸과 결합시켜주고 있죠. 라미닌도 일종의 부착 당 단백질이니까. 그 다음에 바닥막에서 무형질의 주요 구성 성분인 프로테오글리칸. 맞죠? 무형질. 무형질은 프로테오글리칸, 글리코스 아미노글리칸, 그리고 부착 당 단백질이니까. 그 다음에 이 콜라겐과 결합하고 있는 라미닌. 얘가 가운데서 얘랑도 결합하고 있고 얘랑도 결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라미닌은 인테그린과도 결합을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자, 결합 조직 내 세포와 이 세포 바깥 바탕질과 결합시키는 이 부착 당 단백질을 확대해서 한번 봤어요. 어떻게 결합을 시키고 있는가? 지금 요 그림이 파이브로블라스트 뭐예요, 그게? 섬유 모세포.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섬유 모세포의 이 끝부분이 보이고요. 자, 아까는 안 보였는데 보라색 인테그린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인테그린. 그 다음에 이런 섬유와 인테그린을 연결시켜주는 아이가 누구다? 레시브 프로테오 글리코 프로테인 해서 부착 당 단백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부착 당 단백질을 인테그린과 연결시키기도 하고요. 여기 프로테오글리칸이겠죠. 이 노란색 프로테오글리칸과도 결합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결합 조직 내의 세포와 세포 바깥 바탕질 프로테오글리칸과 결합시키는 뭐 얘가 다 결합을 시켜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라미닌은 사형 콜라겐, 그 다음에 인테그린, 프로테오글리칸과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있었어요. 아까 그림으로 보셨죠? 그래서 모든 바닥막에 풍부하게 존재를 하고요. 이 라미닌의 특별한 기능은 상피 아래의 결합 조직과 결합시키고, 왜냐하면 부착 당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피의 치유 및 재생을 돕는 또 특별한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상피를 포함한 여러 세포 사이에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기능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미닌은 중요한 역할을 하죠. 세포 바깥 바탕질과 붙여주는 데도 사용을 하고요. 인테그린과 결합시키는 데도 사용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상피의 치유와 재생도 할 수 있다. 그게 라미닌의 기능이다. 이 라미닌은 뭐다? 부착 당 단백질에 포함이 돼요. 자, 여기가 저희가 준비한 결합 조직의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된 내용은 사실 결합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합 조직에 대한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하시고, 또 제가 과제물을 결합 조직과 관련된 과제문들을 한 10가지 정도 제출할 거예요. 그래서 OX 단답형 이런 것들을 잘 작성하셔서 월요일까지 여러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 제가 제시한 한 일주일 뒤에 과제물들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물들을 잘 내고 계신데요. 가끔씩 제가 이제 실수들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일을 뭐 대개는 다 잘 하시는데, 이렇게 다른 과제물에 파일을 올렸다가 죄송해요 하고 다시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파일을 착각을 해서 뭐 빈 파일을 올린다거나 혹은 뭐 깨져 있는 파일을 올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물을 제출하실 때 기한 내에 꼭 제출을 해주시고, 또 내 파일이 다른 과목과 혼동되지 않도록 딱 조직학 파일을 올려주시고, 또 빈 파일이나 이렇게 작성이 안 된 파일을 올리지 않고 제때에 잘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혈액과 조혈도 오늘 조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혈액입니다. 자, 어느 정도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 있죠, 혈액도. 자, 기능, 가스나 영양분, 그다음에 배설물, 그다음에 세포 및 호르몬을 몸 전체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죠. 그다음에 pH, 산과 염기, 그다음에 온도, 세포의 수분 함량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다음에 혈소판은 혈액 응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혈액 응고를 통해서 혈액의 손실을 막고요. 백혈구, 항체 생성. 자, 항체는 누가 생성해 주느냐? 림프구가 생성을 해줘요. 그 중에서도 누가? 비림프구. 백혈구와 항체의 작용을 통해서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하게 되죠. 자, 이런 혈액은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자, 세포 성분 40%, 45%.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뭐 이런 것들이죠. 혈장. 자, 원심 분리기를 돌리게 되면 아래쪽에 무거운 세포 성분은 가라앉고 위쪽에 맑은 물이 있죠. 그게 혈장이라고 해요. 그게 55%. 자, 모든 세포,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 이런 혈액 세포는 골수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골수에서 이런 혈액 세포들이 만들어지고요.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으로 꽉 차 있고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운반해주고 120일 정도 혈류를 타다가 지라와 비장이죠, 비장. 지라와 간에서 처분돼요. 매초 3 곱하기 10의 6승계의 적혈구가 죽고 지라와 간에서 제거가 돼요. 그래서 한 120일이면 4개월 정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120일 정도 혈류를 타다가 지라와 간에서 처분이 되고요. 또 매초 막 3에 3 곱하기 10의 6승계의 적혈구가 죽고 또 제거가 되기도 한답니다. 자, 조혈 헤마토포에시스. 조혈 모세포를 알아야 되겠죠. 조혈 모세포는 골수 안에 존재를 합니다. 자,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혈구 세포로 분화할 수 있어요. 즉, 모든 혈구 세포, 즉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으로 분화가 가능한 가장 위의 단계가 조혈 모세포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골수성 전구세포와 림프구 전구세포로 분화가 돼요. 자, 여기가 조혈 모세포예요. 골수계, 림프구계 전구세포로 나뉘어지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거대 핵세포는 나중에 혈소판이 돼요. 그 다음에 적혈구, 비만세포, 자, 여기 이거는 뭐 골수 모세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는 백혈구라고 보시면 돼요. 백혈구는 뭐를 다 포함하냐면 자, 호중, 호산, 호염기구와 같은 과립, 동그란 알갱이가 있는 과립구와 무과립, 단핵구와 림프구를 포함하는 걸 우리가 다 백혈구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뭐가 빠지는 거예요? 적혈구, 뭐 혈소판, 비만세포 이런 것들 빼고는 나머지는 다 백혈구 안에 포함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림프구계 자, 단핵구는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게 혈액에 있으면 우리가 단핵구라고 얘기하고요. 얘가 결합 조직 안으로 들어가면 큰 포식 세포예요. 그 다음에 얘가 간에 가면 쿠퍼 세포고요. 중추신경에 가면은요 미세 악교 세포고요. 얘가 뭐 피부에 가면 랑게르한스 세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뼈에 가면 뼈 파괴 세포. 뭐 그 정도 알아놓으시면 돼요. 다 어쨌거나 큰 포식 세포의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림프구의 전구 세포를 보시게 되면 자, 자연 살생 세포,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하는 NK 셀, 그 다음에 림프구 해서 T, B 림프구가 있고요. 자, 우리가 형제 세포는 어디에서 왔다? B 림프구에서 분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적혈구 레드 블러드 셀이라고 하고요. 산소나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는 헤모글린의 집합체. 핵이 없어서 양쪽이 오목해. 그래서 변형이 용이해서 쉬워서 좁은 모세혈관을 아주 쉽게 통과가 가능해요. 근데 자, 낫 적혈구 빈혈 혹은 뭐 겸상 적혈구 빈혈, 시클셀 에너미아라고 해서 적혈구 모양이 비정상적인 낫, 우리가 그 시골에 가면 볼 수 있는 이 낫, 그 낫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헤모글로빈에 일어난 돌연변이로 인해서 발생을 한 겁니다. 자, 원래 모양의 적혈구는 동그랗고 오목하잖아요. 그죠? 핵이 없어서. 모양이 잘 변해서 모세혈관에 끼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모양이 잘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 낫 모양을 그대로 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쏙쏙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뜩뜩 걸려요. 자, 그래서 혈류를 감소시켜 통증 발생 및 조직을 손상시켜요. 자, 우리가 혈액이 잘 흘러야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런 혈액 모양에 문제가 생겨서 비정상적인 모양으로 인해서 적혈구가 낫 모양을 하고 있어가지고 막히면은 이 안에 영양분이나 산소 공급이 중단이 돼요. 그러면
조직이 손상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허혈성 질환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제가 아까 백혈구는 범위가 넓다고 했죠. 자, 혈액세포 중에 적혈구, 혈소파, 뭐 비만세포 이 외의 세포를 다 부르는 게 백혈구예요. 그래서 백혈구에서 보시게 되면 과립구와 무과립구로 일단 이렇게 나눠야 돼요. 자, 생체 방어, 면역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자, 과립, 단핵구, 림프구. 요게 무과립으로 들어가면 돼요. 과립구와 무과립구. 자, 과립구는 백혈구 중에서 원형질 내에 가립 동그란 뭔가를 갖고 있는 아이들. 자, 친화성에 따라서 호중, 호산, 호염기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무과립구는 단핵구와 림프구가 있다. 단핵구는 우리가 요 앞 시간에 했어요. 얘가 혈액에 있으면 단핵구인데 결합 조직으로 가면 뭐라고 부른다? 큰 포식 세포. 혈액 중에서 이물질, 세균 이런 것들을 집어삼키고 소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파고사이토시스. 자, 우리가 이거 피노사이토시스, 파고사이토시스, 액체일 경우에는 우리가 피노사이토시스라고 하고요. 그게 뭐 박테리아나 뭐 세균 이런 것들은 파고사이토시스 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세포 내 포식할 때. 그 다음에 세균 내에, 조직 내에 들어가서 결합 조직 안으로 들어가면 마이크로파지. 자, 여기 마이크로예요. 마크로파지. 여기서 R이 오타예요. 자, 림프구는요. 혈관 내에도 분포하지만 주로 림프 계통에도 분포. B, T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자연 살해 세포 이렇게. 자, 그 중에서도 비림프구가 분화하면 형질 세포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어진다. 그다음에 비림프구에서는 형질 세포로 분화할 수 있다. 자, 백혈구의 종류는요. 자, 과립구와 무과립구. 과립구 중에서는 호중구가 가장 흔해요. 호중성구. 단핵구와 함께 생체의 방위를 맡아서 세균이나 이물 등에 침입해 왔을 때 어떤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호산구는 알러지와 아나필락시스에 관여를 해요. 아까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얘기 했었고요. 체내 기생충에 대한 면역 반응도 이 호산구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호염기구 같은 경우에는 히스타민을 저장하고 있다가 분비를 하고요. 알러지 반응을 유발하는 염증 반응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까 아나필락시스 얘기하면서 여기 보면 호상구도 증가하게 되고 비만 세포도 활성화하게 된다 라고 했던 부분이 요 부분이었어요. 네. 자, 과립구는요. 안에 살펴봤을 때 미세한 분말 상태의 둥글고 잔 알갱이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과립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무과립구는 단핵구와 림프구. 자, 얘네들은 지금 다 과립이 보이죠? 자, 무과립구는 어떻게 생겼냐? 자, 여기는 지금 동그란 알갱이들이 보이는데 무과립에서는 그런 알갱이가 따로 보이지 않아요. 자, 요게 플라즈마 셀인데 이것도 뭐 무과립에 포함이 되고요. 잠시만요. 자, 제가 확실히 그림이 잘 보이는 게 있으면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어쨌거나 둥글고 분말 상태의 잔 알갱이들이 있는 게 과립구, 호중, 호산, 호염기구가 있고요. 무과립구에는 단핵구와 림프구가 있다라는 거.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아나필락시스까지 설명을 하고 과립구부터 다음 주 9주차 비대면 수업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물은 요 앞 시간까지 했던 내용들을 위주로 제가 과제물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 비대면 수업이 조금 길어지고 뭐 한 학기 동안 다 비대면 수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까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고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강의를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의문점이 있거나 잘 모르는 사항이 발생했을 시에는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